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의 역사를 들고 나타난 저는 리뷰아이지 채널 강성모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책을 리뷰해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역사의 역사를 들고 나왔어요. 한 권을 깜빡하게 정리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이 특성상 여러 권의 책들을 한 장씩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하루에 한 장씩 한 권의 책들을 차례차례로 지금 리뷰를 해드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역사 3장에 나오고 있는 이븐 할둔의 역사서설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각종 책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역사 인물과 역사서는 이븐 할둔이라는 사람의 역사서설입니다. 역사서설 이븐 할둔. 이븐 할둔은 누구일까요? 이븐 할둔은 1303년부터 1406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요. 북아프리카의 1300년대, 1400년대의 상황은 이슬람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 강압적인 시대에 이븐 할둔이 태어나서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강압적인 유일신 사상을 가진 이슬람의 환경 가운데에서 이븐 할둔이 어떤 주장을 폈고 그리고 자신의 사관을 펼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또한 어떤 한계를 지녔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리뷰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븐 할둔은 역사를 서술하는 그 방식을 굉장히 객관적인 역사서술을 추구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과학적인 것들을 추구했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1300년대 기초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어떻게 그런 자세한 그런 과학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틀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인 기법들이 물론 많은 오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역사학을 공부하는 역사학도들에게나 아니면은 그런 역사 연구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역사 연구 방법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븐 할둔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븐 할둔은 인류사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인류사를 연구했던 사람. 그런데 이 인류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취했던 방법은 지구를 7개의 기후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7개의 기후대에서 서로 다른 문명들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나름의 역사와 나름의 문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븐 할둔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특징적인 부분 중에 가장 제가 주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강압적이고 그 원리 원칙주의에 입각한 그 이슬람 사회에서 살아가던 이븐 할둔이 과거 이슬람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었던 과거 아랍 역사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취지가 뭐냐면은 왜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역사를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객관적이어야 될 역사를 왜 종교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 이븐 할둔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역사를 연구할 때에 자연 환경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인간들이 펼쳐왔던 물질적인 생산활동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부수적으로 인간의 굉장히 근원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학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하는 그런 인간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기초학문들은 나중에 다뤄요. 그래서 이런 역사 연구의 그 방향성을 보았을 때 이븐 할둔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유물론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그런 입장들을 취해요. 예. 그런데 이러한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이븐 할둔이 취한 역사 연구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역사 연구의 방법은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그리고 사료를 취사 선택하는데 이거를 투키디데스하고 비유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키디데스는 앞서서 첫 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투키디데스가 취했던 방법은 여러 사료를 굉장히 많이 긁어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서 취사 선택했다라고 하는 점이, 취사 선택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역사서술에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점수를 더 줬지 않습니까? 역사서술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줬었는데 이븐 할둔이 바로 그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사마천처럼 뭐 역사서술을 하는 그런 뭐 사관이 아닌 상태에서 제한된 사료를 가지고 역사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제한된 사료가 진짜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여러 역사적인 사료들을 긁어 모으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래서 이븐 할둔을 볼 때 투키디데스가 생각난다 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런 객관성을 기했던 이븐 할둔이 추구했던 한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은 뭐냐면은 전 인류에 7가지 기후대가 나뉘고 각기 다른 환경들이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생성되는 역사에는 하나로 관통하는 보편적인 역사의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븐 할둔이에요. 그래서 이 이븐 할둔이라는 사람이 주창했던 이론이 뭐냐면은 아사비아 이론입니다. 굉장히 낯익은 이론이죠. 아사비아 이런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아사비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집단 내부에 형성되는 유대감이라든지 연대의식이라든지 집단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븐 할둔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아사비아가 강한 부족, 아사비아가 강한 시족이 그 부족 혹은 그 국가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비아라고 하는 거는 연대의식, 그러니까 시족이라든지 아니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이 아사비아, 즉 연대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집단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국가는 부강해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사비아를 강하게 갖춘 군주, 그러한 군주가 굉장히 덕이 넘치는 그리고 또한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본 사람이 바로 이 이븐 할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비아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안에서 아사비아가 강한 시족이 리더십을 가진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입니다. 맞죠? 그런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게 또 맞지 않습니까? 인간은 때때로 이타적인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이타적인 행동은 뭐냐면은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 한 명이서 끝나면은 그냥 개인 대 개인이지만 이것이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을 생각하는 각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바로 타인을 생각하는 그 힘, 즉 아사비아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아사비아 이론이에요. 그래서
항리공생, 서로 이득을 취하고 서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항리공생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사비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갈 힘을 얻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리공생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가는 힘을 얻는다. 이게 바로 아사비아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성향이 강한 부족일수록 그 부족은 흥한다 라고 봤던 사람이 바로 그 아사비아 이론을 주창했던 이븐 할둔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븐 할둔이 굉장한 종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답을 말해버렸는데 종교적인 한계예요.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환경 가운데에서 기존의 아랍 역사학자를 까면서 아사비아 이론을 주창하려면 둘 중에 하나죠. 권력이 아부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내걸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븐 할둔은 첫 번째 걸 선택합니다. 죽기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는 쪽을 택해요. 그래서 역사 소설의 그 서론, 그러니까 서문의 제목부터 아주 가관이에요. 서문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서 서문의 제목이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못 외웠어요. 서문의 제목이 어딨니? 그러니까 뭐 위대하신 알라신 뭐 그런 거예요. 예. 갑자기 역사 소설에서 역사를 다룬 역사 이론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위대하신 알라예요. 서문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할 말을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자기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말이 있을 때 그 전에 알라에 대한 찬양을 꼭 합니다. 아니면은 이슬람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가 이슬람에서 성인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인의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무함마드를 서술할 때 뭐 무함마드의 아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서술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 비행기를 태워줘요. 막 위대하신 알라, 그 다음에 위대하신 성인, 그리고 위대하신 그 성인의 친구, 막 이렇게 막 띄워주는 거예요. 방방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슬람 최고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슬람 왔다봉! 막 이러는 거예요. 이슬람 좋아요. 막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번갈아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슬람 찬양하다가, 한 번은 이슬람 깠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소설을, 역사 서설을 읽을 때에는 마치 두 사람이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게 바로 이 이븐 할둔이 가진 종교적인 한계에서 나타난 그런 서술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븐 할둔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역사 이론이 있다, 혹은 역사 법칙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이븐 할둔은 아사비아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주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븐 할둔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모든 문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죄송합니다. 아사비아 이론에 입각한 군주를 주창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선량한 지배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량한 지배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군주가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보호할 때 진정한 왕권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이 뭐랑 합치를 하느냐면은 공자가 주창했던 왕도 정치랑 똑같아요. 판에 박은 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주장했던 왕도 정치론, 그리고 이
이븐 할둔이 주장했던 선량한 지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판에 박은 듯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의 시대적인 격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1000년이 나거든요. 그리고 중국 문명과 아라비아 문명은 1300년대에 별로 왕래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븐 할둔이 과연 중국의 그런 사상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없었다고 봐요. 1000년의 세월을 지나고 그리고 역사적인 그리고 또한 어떠한 그런 인문학적인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판에 박은 이론을 주창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은 인류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문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역사 법칙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삶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서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아카비아 같은 겁니다. 집단의식, 공동체의식. 이거는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가지는 윤리적인 특성이 하나의 윤리 법칙, 나아가서는 하나의 역사 법칙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본성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타적인 본성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그 이타적인 본성이 언제나 나타나는 특성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간의 본성만으로 그 복잡한 어떤 역사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븐 할둔이 단순히 본능적인 의미에서만 그 보편적인 역사 법칙을 주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카비아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타적인 본성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그런 이타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나오는 영향력 그리고 그 영향력을 리더십으로 치환시켜서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또한 더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더 끈끈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리더들로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븐 할둔의 역사소설을 읽으면서 역사소설에 대한 비평을 읽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모든 문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역사 법칙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서는 있다. 그리고 역사소설에서 말했던 그 아카비아 이론을 대입해서 보았을 때에 인간이 현대사회에서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서 잘 살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의식, 집단의식 그리고 또한 이타의식이 우리들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역사소설에 대한 리뷰를